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22년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주요 미디어에서 더 떨어질 겁니다. 라고 계속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9주 연속 하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현재 기술적 약세에 이어서 거시 환경, 미국이 이제 걸핏하면 이란을 칠 것이다. 이런 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살짝 올라가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16세를 맞았습니다. 16살입니다. 이제 막 사춘기가 지나서 성년이 아직은 됐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그 정도 위치에 와 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5달 연속 하락을 했고요. 2018년도 하락장 때 6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거 다음입니다. 두 번째 약세죠. 금 대비 수익률도 6개월 연속 약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위험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국장, 미국의 주식, 한국의 주식, 주식과 코인은 그래도 이제 가장 좀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이거든요. 같이 안 갑니다. 국장이랑 지금 미국의 AI 주식들, 빅테크 따로 놀고 있죠. 그렇죠? 비트코인 그럼 안전자산일까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미국의 국채나 얼추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와도 저는 지금은 별도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정착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지고요. 저는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 됐지만 이게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 가지고 한다가 아닙니다. 비트는 담보물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집을 담보 대출 받는 것처럼 비트코인 안 팔아도 돈 대출해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전 세계가 받아주는 담보물로서 비트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사기고 도박이고 불법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맞아. 이제 좀 수긍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알트코인은 오죽할까요? 저는 투자에서 제일 최악은요, 조금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지식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전 이게 불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특히 쓰라린 실패가 들어간 경험과 맞닿을 때, 지식과 경험이 맞닿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체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알면요, 더 이상 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기존에 있던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실걸요.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실패, 쓰라린 걸 경험하다 보면, 내가 완벽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항상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겸손한 거기까지 저는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지식이 없으면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테니스다, 골프다, 어디서 어설프게 배워오면 처음부터 뜯어고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내일이 지금 오늘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익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예전에 리플이랑 SEC, XRP가 증권이야, 상품이야, 화폐야, 뭐야, 이거 하는데 소송 5년 걸릴 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주냐 마냐,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관계, 정치권 싸우고 있는 거죠. 코인 업계와 은행 업계 인사들이 소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얘기가 잘 되고 있으면 세 번이나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잘 안 된 것 치고는
자주 봅니다. 지금 2월달, 1월달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저번에 이제 백악관에도 한번 불려갔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는 3월 말까지 해서 미국 상원, 이제 농업위는 이제 뭐 이렇게 통과가 됐었죠. 뭐 이제 그 초당적인 합의는 아니었지만 미 상원에서 지금 은행위원회가 지금 관건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2월이 아니고 3월까지만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저는 사실상 7분 능선은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친코인 성향의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있어요. 버니 모레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추진력을 유지를 하려면 이분이 말하는 추진력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여름이 되기 전에 싹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추진력이에요. 왜? 여름이 지나면 이제 선거 시즌입니다. 그때는 이런 거 이렇게 막 머리채 잡고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지역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올인 해야 하는 시즌이 저기 이제 7, 8, 9, 10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끝내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4월 말까지는 시장구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그 포럼을 열었습니다. 근데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내 수명이 몇 년은 단축된 것 같다. 시장구조법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4월 말 통과는 미국의 상원의 은행위원회 표결이 아니고요. 전체 통과를 의미해요. 이분은 상당히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통과, 대통령 서명 빨리 갖다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깔끔한 투자, 뭐 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깔끔한 인생 자체를 원해요. 뭐 투자하면 쓱쓱해서 뭐 1000%, 2000% 나고 승진도 하고 할 때마다 사업도 아이템 딱딱 잡아서 저 두쫑쿠처럼 그냥 할 때마다 대박 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저는 이걸 이제 단언컨대 세상에 전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뭐 대박이 터진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그것을 본인의 실력이라고 하는 착각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알게 됐던 거죠. 솔라나가요. 네트워크 장애, 기술적 지표의 악화로 투심이 많이 식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식었을까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어찌됐건 지난해 고점 대비 67% 하락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솔라나는 모멘텀 상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파이어 댄서 등 클라이언트 다양화, 이제 그 밸리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인프라 강화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는 다시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런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솔라나는 시총 전체 뭐 스테이블 코인 다 합쳐서요. 시총 7입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라고 보여져요. 이게 한때 5위도 갔었거든요. 이 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7%라는 얘기는 나머지 코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라는 얘기예요. 고점 대비해서요. 이건 다 지금 제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시 상승세로 이게 반전이 되면 물 들어오면 법 통과되면 정고점 회복이 가능하겠냐라고 당연히 질문을 해보셔야겠죠. 저는요. 모든 코인의 고점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극도의 소수 선택받은 소수의 코인들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 위주로만 밀어주겠죠. 어떻게 다 밀어주겠습니까? 일부 유동성이 이렇게 분산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2017년, 21년의 상승은 저는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그 계좌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놔요. 하나는 4대 천왕을 좀 4대 천왕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입니다. 이 친구들을 저는 따로 어떻게 좀 빼놓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특정 물량을 이제 별도로 빼놔요. 이제 별도 장기 계좌로 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으로 5년, 10년 열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외들은 이제 다 이제 뭐 그렇다고 여기 이제 뭐 우량 코인 여기 4대 천왕 말고 다른 코인도 있습니다. 뭐 도지 코인도 있고 시바이누도 있고 뭐 예전에 뭐 니어 프로토콜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있고 이런 이제 별도의 백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오면 전량 익절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는데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이런 거겠죠. 월급을 받거나 뭐 보너스를 받거나 여윳돈이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딱 생기면 어디에 물을 타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코인 나는 한 개, 두 개만 한다. 보통 이런 분 거의 안 계시고요. 적으면 뭐 5개, 10개고 많으면 뭐 20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4대 천왕, 어쩔 때는 그 외 우량 코인들에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돈이 지금 뭐 이렇게 유동성이 항상 우리가 뭐 계좌가 빵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 물을 줘야 되나. 여기에서 저는 이제 너무 그 마이너스가 심한 코인보다는 우량 코인도 지금 뭐 마이너스 뭐 반토막이 기본이죠. 마이너스 60%, 70% 그런 코인들도 가끔씩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근데요, 실은 더 사고 싶은데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저는 그냥 삽니다. 솔라나를 여기서 4대 천왕 맞아? 라고 하실 분이 아마 계실 수가 있어요. 전 여기서 지금 뭐 솔라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 지금 보여드리고 그런 그 방송은 아니고요.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파이어댄서가 뭐냐? 그거 누가 만든 거냐? 누가 지금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냐? 왜 하고 있냐? 요것만 보셔도 솔라나는 그냥 코인 뭐 밈코인 뭐 디파이 쪽에서만 쓰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 망이 채택이 된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자산 토큰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골드만삭스 뭐 블랙락 이전에 미국 저 오바마 그 정권 때만 해도 골드만삭스 인재들이 이제 지금 꼭 뭐 재무부 장관 뭐 어디 차관 들어가듯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정치권으로 들어갔던 올드 그 이제 스쿨의 대명사는 사실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에서 작년 4분기에 어떤 코인을 들고 있었는지 뭐 지금은 이미 다 밝혀졌죠.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 코인 ETF로 들고 있는 코인은 23억 6천만 달러, 한화 3조 4천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뭐 3조 4천억 하니까 되게 많은 돈 같은데요. 전체 골드만삭스가 들고 있는 자산의 1%도 아니고요. 0.33%입니다. 절대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는 수치이겠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략 11억 달러,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전분기 대비하면 한 40% 가까이 이제 비트코인 좀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 들고 있냐? 블랙락, 피델리티 그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었다. 이더리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10억 달러,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되겠죠. 이더리움도 조금 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분기에 XRP ETF 처음으로 2,100억 정도 샀었고요. 솔라나도 1,500억 정도 신규 진입 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4대 천왕을 모두 들고 있었습니다. 4분기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줄였죠. 그리고 신규로 출시됐던 XRP 솔라나 ETF를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서 포트 다변화를 꾀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은 우리가 이제 그 코인을 직접적으로 그 만들어내는 그 제조 과정은 이제 저기 자산운용사들이 하거든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비트와이즈 그런 데서 물건을 떼다가 코인 ETF를 팔기만 하는 곳이요. 그게 어디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골드만삭스가 직접 그 회사에서 이제 사긴 샀지만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산 거예요. 블랙락도 블랙락이 이제 그 대행 업무를 하는 거죠. 고객들의 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ETF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서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제된 금융상품인 ETF를 통해서만 노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뭐냐? ETF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현물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규제가 아직 100% 뭔가 이렇게 그 벽들이 제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거 ETF를 그냥 떼다가 팔고 수수료만 벌고 있다.
하지만 지금 0.33%니까 아직은 이걸 뭐 메이저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난 4분기 근데 XRP 그 솔라나 현물 ETF가 언제 처음으로 승인이 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솔라나는 작년 10월 28일, XRP는 11월 중순 또 11월 말에 그레이스케일 ETF가 잇따라서 나왔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4분기 기준이잖아요. 작년 12월 31일자니까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솔라나 XRP ETF가 나오자마자 긁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보니까 12월 31일자로 XRP ETF는 2,100억 원, 솔라나는 1,500억 원. 우리가 이러니까 이게 뭐 많이 산 건지 적게 산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가실 수가 있죠. 솔라나 ETF 출시하고 2달, XRP는 1달 반 만에 이뤄진 대규모 포지션 구축이다. 특히 XRP는 골드만삭스가요. 전체 XRP ETF 매수분의 14%를 골드만삭스에서 싹 긁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샀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골드만삭스 그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들 주로 있을 텐데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ETF 승인을 기다려왔다가 이제 ETF 승인 되자마자 그냥 샀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크라켄 거래소를 뚫어서 거기에 코인을 사서 보관한다. 찝찝한 겁니다. 이게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익숙치도 않고 그래서 ETF 이건 뭐 기존 그냥 증권사 계좌 그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ETF가 승인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 여기 뭐 올린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량 소수 금액을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대형 은행들이 규제 리스크가 없이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샀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작년 4분기 기억나십니까? 10월 10일 대청산 이후에 10월 말, 11월 중순, 11월 말 요럴 때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분위기 좋았습니까? 지금도 최악인데 그때부터 최악 아니었습니까? 그때 뭘 기다렸다는 듯이 샀다 뭐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25년도 1년을 전체를 쑥 이제 그 펼쳐놓고 봤을 때요. 그때 이제 신규 상장된 ETF가 있겠죠. 미국이 전체 그 금융시장 ETF 단연 그 1위입니다.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뭐 저기 뱅가드 블락락이 거의 이제 그 압도적인 거래량을 자랑하거든요. 전체 ETF 중에서 그러니까 신규 ETF 중에 판매량 1위 XRP였습니다. 30일 넘게 연속 순유입이 됐고요. 이게 이제 조가 넘어갔었죠. 그다음 솔라나 현물 ETF는 몇위 정도 됐을까요? 신규 상장된 거 한 1000개 정도 ETF가 있으면 XRP가 1위고요. 솔라나는 상위 10%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는 XRP, 상위 10%. 뭐 이제 1000개가 있었다면 100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XRP, 솔라나 ETF가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선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XRP 현물 ETF는 11월 13일 출시된 이후 단 하루의 순유출도 없이 36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속도가 더 빨랐다. 솔라나도 10월 28일 출시가 처음 ETF 됐었죠. 첫 주에만 2억 달러, 한 3천억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1조 5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었다. 작년 4분기라고 하는 것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비를 그때 했는데도 제도권에 높은 수요가 있네? 라고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소위 물 들어오고 법 통과되면 뭐 최소 제가 10배라고 적었지만 뭐 10배, 20배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단연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XRP 솔라나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골드만삭스도 비트 이더가 10배 이상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냥 시총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 이더가 시총이 높으면 그쪽에 보통은 기관 자금이 더 몰립니다. 그 다음에
XRP 솔라나는 좀 더 이제 그 비중이 낮겠죠. 저는 우리들도 비트 이더리움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XRP 솔라나가 나빠서가 아니고 뭐 믿음에 따라 하시는 거지만 이제 시총순, 비중순을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가격의 상승률은 시총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패 안 되고 이게 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 이제 물 들어오면 아무래도 전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더리움보다는 XRP나 솔라나가 가격이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비트 이더도 사고요. XRP 솔라나도 어찌됐건 뭐 적정 비중을 담는 게 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이렇게 제가 근데 이게 프랑스 3위 대형 은행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유럽 전체로 봐도 6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좀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겠죠. 소시에테 제네랄의 암호화폐 자회사가 있습니다. SG4G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 망 위에다가 출시합니까? XRP 레저 리플망 위에다가 깝니다. 코인 텔레그래프가 전했고요. 이더리움, 솔라나에 이은 세 번째 블록체인 출시입니다. 리플의 커스터디 기술, 보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금융 상품의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담보물 등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요, 그 글로벌 대형 은행들, 뭐 지금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저희 뭐 유럽, 뭐 일본,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합니까? 그리고 자산 토크나 이거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코인 시장에 지금 남아 계시면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 이미 답안지를 수년 전에 보여줬던 거고 지금 거의 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크나 어떤 망 위에 깔릴 것이냐가 제가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떤 망이 채택을 받을 것이냐. 소시에테 제네랄 제가 지금 하나만 가져왔지만 대부분 이 순서대로 깔려요. 어디 위에 얹힙니까?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요. 그 다음 솔라나. 지금 여기 은행이잖아요. 은행들은 XRP 레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스텔라 망도 물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망 꼭 하나만 쓸 것이냐? 아니에요. 은행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특화된 뭐 게임을 할 때는 이 망이 좋고요. 뭐 자산 토큰 할 때는 이 망이 좋고 뭐 수수료가 싼 게 좋고 뭐 결제할 때 수수료가 싸고 엄청 빠른 게 좋고 다 이제 섹터별로 특화되는 그 망들이 있고 선호도가 있고 기호가 있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망이 몇 번 뚫렸던 솔라나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이더리움 망에 좀 더 신뢰가 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거 안정성이에요. 브랜드입니다. 사고 있었어 없었어? 사고 한 번도 없었어? 그래 이더리움. 이게 일이에요. 근데 솔라나는 그럼 왜 쓰냐? 두 번인가? 뭐 하여튼 세 번인가 좀 뚫린 적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인 거예요. 솔라나 가성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애 이런 느낌이에요. 솔라나가 물론 이더리움만큼 아니지만 가성비는 탁월하거든요.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위에 얹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 쓰기에 제일 좋은 망이 뭡니까? 이게 XRP 레저예요. 은행 특화 체인이 리플 레저입니다. XRP 레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쓰는 거예요. 왜? 뭐 이제 고객들이라고 해서 2망만 뭐 이더리움 수수료 3만 원 내라면 그거 쓰겠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입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상황이 많이 힘들죠. 투자를 하는데 마음이 이제 특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뭐 있어요. 뭐 지금 기분 좋은 사람 참고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전 있다고 봐요. 지금 유독 힘드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코인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하는데 한 30개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그거는 불확신의 저는 그 방증이라 생각해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저는 옳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오히려 가지수는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코린이에게는 유리합니다. 혹은 잡코의 비중이 너무 높을 때 이러면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잡코인의 비중이 소위 뭐 비트이들 아까 제가 뭐 4대 천왕이 아니고요. 그 뭐 이제 중간 시총, 작은 시총 얘네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이상 70% 80% 올린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혹은 시간표 달린 돈 B2나 영끌을 했으면 이거는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타이밍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못 잡았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종목이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대비가 돼 있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실패를 안 해보면 전 진정한 알미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맞다고 뭐 그럼 저는 맨날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비중이 낮아요. 제가 빚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음이 힘드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코인만 그런 게 전 아니라 봐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금 투자, 은 투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초의량 자산은요 항상 비싸요. 강남 아파트가 쌌던 적 혹시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용산 아파트요? 압구정동이요? 항상 거기가 쌌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비트코인이 난 단 한 번도 싸다라고 느껴서 사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텐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초의량 자산은요 적당히 비싸게 그냥 적당입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냥 꾸준히 사가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아니면 투기랑 투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만약에 4대 천왕이 제가 이거 좀 굉장히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내 전체 계좌에서 절반도 안 된다. 투자를 하는지 투기 한 탕을 버리시는지 한번 이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4대 천왕조차도 흘러내리는데 나머지 코인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비트코인 하락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트레이더 심리의 영향이다. 현재 뭐 이제 하락은 뭐 연준 의장의 교체, 양자 컴퓨터 위협 뭐 이런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하락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또는 군중 심리에 따른 것이다. 군중 심리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뭐 이거 10년을 비교하면 따라올 자산이 없겠죠. 코인베이스는 자사주도 사고 있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게요. 진정한 빌리버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휴머노이드 AI도 이기겠죠. 실제 코인베이스 이 대표는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하고 비트코인하고 시장구조법 은행 저 JP 모건이랑 싸우면 이 살 떨리지 않을까요? 그 기득권자들인데 본인들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최고의 투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 코인에서 기가 막히게 작년 10월 전에 그러니까 10월 10일 전에 딱 털고 나갑니다. 금, 은 사가지고 금, 은을 꼭지해서 또 기가 막히게 팔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오르기 전에 또 이제 바닥을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고 현대자동차까지 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최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논리면 이건 최악인 거죠. 코인을 사놓고 마이너스 70%를 맞고 바보처럼 계속 참기만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요, 뭐 그 10몇 년 동안 전 전시나 컨퍼런스 이제 소위 저 영업 세일즈 했습니다. 표 팔았고요. 부스 팔고 이제 뭐 호객행위하고 전 이걸 10몇 년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1년에 막 이제 뭐 100명, 200명씩 만나서 영업을 했습니다. 뭐 100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최고의 쓱박 전략 있죠. 쓱쓱 이제 들어갔다가 쓱쓱 하고 빠져나가고 쓱박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고점 저점을 기가 막히게 이걸 잡았던 분은 솔직히요.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이걸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한 명을 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워런 버핏,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저 뭡니까? 코스 누구입니까? 그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자신의 주종목이 있어요. 주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면요. 사업도 주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뭐 헬스장 하시던 분이 식당 했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뭐 두쫑쿠 차리고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종목이 있고요. 그 영역에서 해칭 차원에서 몇 가지 걸쳐 놓는 이런 어떤 뭐 그 포트 다변화 이런 느낌이지 주종목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사실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해요. 코인에서 익절을 하고 갔다가 기가 막히게 주식을 잡고 지금 주식도 올랐다. 이거 가능해요. 근데 어쩌다 한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복 가능합니까? 제가요. 사이클 저는 이게 2014년부터 봤거든요. 13년에 폭등장이 있었어요. 14년도 본업으로 복귀하고요. 15년도는 싹 사라졌습니다. 15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예요. 그 다음 18년, 그 다음 22년, 그 다음 지금입니다. 17년에 광풍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수십억 벌고 100억 벌고 뭐 비행기 샀다, 보트 샀다 기억하십니까? 뭐 페라리 샀다. 18년도에 다 다시 본인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한번 또 있었어요. 21년도였어요. 21년도 또 내가 뭐 얼마 벌어서 뭐 땡땡 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책도 나오고 기억나십니까? 22년도에 본인의 현업으로 아니면 뭐 이직을 하든지 일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접 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코인 익절, 금, 은 사서 익절, 주식 익절 요게요.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 아니고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각 국가별로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어쩌다 한번 이런 행운이 누구에게 올 수는 있죠.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실력일까요? 아니면 이 어쩌다 한번 오기까지 빌드업이 길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림이 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어쩌다 한번 찾아온 행운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일까요? 이건 뭐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짤이 올해의 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제 드래곤 형님. 이 가격이 삼성전자 또 올라가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전 있다라고 봐요. 이게 되게 웃긴데요. 저는 전설의 투자자들이 왜 인내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뭐 영어로 patience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long suffering이에요. suffering은 참아내다, 막 견뎌내다, 막 극복하다, 뭐. 근데 앞에 long이 붙었죠.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하게 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인내를 우리가 언제 배울 수가 있냐, 만나냐, 맞닥뜨리냐 할 수 있는 게 견디는 것 외에는 없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인내를 처음으로 마주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씁니다. 돈줄 내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돈으로 그냥 이게 돈줄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돈이 많고요. 권력이 빵빵하고 인맥이 화려하면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까? 인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인내도 실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내 인격이 성숙해져요. 근데 이거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성숙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타이밍 한 방 그냥 벌러 왔는데 진짜 별소리 다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누가 이 타이밍 한 방을 택하지. 누가 무슨 성수, 인격,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요, 투자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나갔던 그 최고의 권력가였던 정치인들, 대통령들, 연예인들, 왜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갑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내나 절제, 쓰라림이 없었던 성공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겉에서 봤을 때는 30m 넘는 침엽수입니다. 울창한 큰 거목이죠. 근데요, 뿌리가요, 방석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이게 너무나 모든 게 풍부하고 여유로운데, 굳이 고통스럽게 뿌리를 저 밑에 10m, 20m, 100m까지 뻗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조금만 닥치면 저 거목이 털썩털썩 쓰러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저는 무슨 인내가 좋고 절제가 좋고 저도 싫습니다. 저도 달콤한 꽃길만 걷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의 영역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는 거죠. 때로는 저는 지금 우리 코인 투자자한테 조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냥 버티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할 때가 전 있다고 봅니다.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숨 쉬고 버티고 제자리에 있는 자체가 전 충분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국장 더 갑니다. 뭐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갔다 오세요. 이건 뭐 지금 뭐 해라 말아라.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30만 전자, 40만 전자. 아이 그 원하시면 그거 가세요. 대신에 이제 잘 공부하시고 거기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서 하셔라 그런 얘기죠. 뭐 고점에 뭐 굳이 저는 이제 들어가진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왜 안 오릅니까?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겁니다. 각자 믿음에 따라서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저는 웬만하면 진짜 코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드리죠. 예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어차피 이 탐욕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의 눈을 또 멀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의 본능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제대권 진입, 뭐 시장 법 통과, 뭐 입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요. 이걸 다른 얘기로 풀면요. 우연한 대박 한 방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예전에는 아니었죠. 뭐 무법지대 막 이랬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엘리트 기관들, 세력들의 합법적인 시장 조작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대가를 저는 치르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하는 데까지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거겠죠. 저 역시도 이만하면 됐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